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한인들은 어제도 대규모 응원전을 개최하고 최선을 다해 싸워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올 들어 연방정부가 외국 태생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210명의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금까지 강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9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지난달 추방 항공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연방 중소기업청 대출의 신청 자격을 시민권자로 제한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니스의 우승 퍼레이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총성이 울리면서 안전지대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며 몸을 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2차전 경기에서 한국팀이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은 어제 역시 대규모 응원전을 개최하고 승리를 기원했었는데요. 한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워준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 연회장,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에 맞춰 3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응원전이 이어지고 전반 16분 손흥민의 슈팅이 멕시코 골키퍼를 넘어 골문으로 향했지만 상대 수비수가 오버헤드킥으로 공을 걷어내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응원단 여기저기서 아쉬움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양 팀은 공방 끝에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 이어 어제도 응원전을 이끈 엄영현 씨는 한인들의 응원이 대표팀 승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응원단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차전에 교민들과 함께 대표팀을 응원을 했는데 우리의 응원으로 인하여 저희가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전 승리를 위하여 교민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후반 5분 공중볼을 잡아낸 골키퍼 김승규가 이기혁 선수 위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쳤고 상대팀의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실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응원전은 점점 열기를 더했고 몇 차례 한국의 결정적인 슈팅이 터졌지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에게 졌습니다. 한인들은 비록 패배했지만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열심히 뛰어주셨는데 결과가 아쉽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모여서 응원해주는 게 되게 뜻깊었고요. 네, 앞으로도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승점 3점으로 A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24일 남아공과의 3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남아공과의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결정되게 됩니다. 한인 응원단은 오는 24일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로 장소를 옮겨 응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올 들어 연방정부의 외국 태생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17명에 대한 박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추가로 210명의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법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연평균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166건으로 연평균 10건 미만인 수준입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 전담팀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 등을 차출해 사건 처리 역량을 높였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적격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약 800만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금까지 강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9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지난달 추방 항공 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퍼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세관 단속국 추방 항공편은 300편에 달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달 126편의 2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17일 정부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약 9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약 3,000회의 전세 항공편이 운항됐습니다. DHS가 발표한 지난 4월 기준 추방 이민자 수 45만 7천 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5월 한 달 동안 추방 건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DHS는 이민자 추방이 급증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DHS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 220만 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은 체포, 구금, 추방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DHS와 IC는 전국적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을 구축했으며 이민 판사에게 제출될 때까지 이들을 구금할 추가 구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IC는 매달 수백 편의 항공편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추방 항공편이 가장 많은 목적지는 중앙아메리카였으며 전체 추방 항공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멕시코와 남미가 뒤를 이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도 한 달에 수십 편의 항공기 운항이 기록됐습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이송을 위해 운항한 항공편이 더 많아 지난달에만 약 1,300편에 달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SBA 대출의 신청 자격을 시민권자로 제한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마키 의원은 최근 SBA 대출 신청 대상에서 영주권자 등을 배제한 정책을 철폐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20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SBA 대출 조건을 미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업체로 한정한 조치를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SBA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일반 상업대출보다 낮은 다운 페이먼트와 긴 상환 기간 등으로 인해 한인 소상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등 이민자는 더 이상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스냅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각각 17만 명, 5만 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싱크탱크 CBPP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냅 수혜자는 2025년 2월 296만 명에서 2026년 2월 279만 명으로 약 5.9% 감소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같은 기간 약 82만 8천 명에서 77만 8천 명으로 6.1%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 조정법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연령별 통계를 공개하는 12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주에서 스냅 혜택을 잃은 주민 총 167만 명 가운데 46%에 달하는 77만 6천여 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습니다. 수혜자 급감에는 스냅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 조정법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3월부터 가구 내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18에서 64세 성인의 경우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매달 최소 80시간 일했거나 자원봉사 또는 직업교육에 참여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한 종전 MOU 서명식이 보류됐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MOU 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언론 성명을 통해 현재로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출발하지 않는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생기는 대로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기술 협상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국 대표단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란 협상 일정은 예측 가능했던 적이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기술 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국은 19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종전 양해각서 정식 서명식을 연 뒤에 첫 대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미국 측에선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일을 이틀 앞둔 17일 프랑스에서 MOU에 정식 서명했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시각 서명을 마치면서 별도 서명식은 불필요해졌습니다. 한편 MOU 공개 이후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란의 핵포기 약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양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외교 정책의 실수라고 비판했고 테드 크루즈와 존 코닌 상원 의원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막지 못하면서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을 지원하라고 막대한 자금을 건네는 합의라며 우리를 죽이려는 신정주의 광신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약 규제와 총기 소지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순한 약물 사용 사실만으로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미국, 파키스탄 이중 국적자 알리 다니알 헤마니가 마리화나 사용 사실을 밝힌 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헤마니는 보관 중이던 권총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폭력 범죄나 총기 오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그가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총기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 포함된 연방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여전히 규제 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헤마니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리화나 사용만으로 해당 인물이 폭력적이거나 총기를 위험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물과 총기의 결합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모든 약물 사용자를 일률적으로 위험인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닉스의 우승 퍼레이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총성이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하게 안전한 곳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며 몸을 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께 뉴욕시 한복판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리의 감시 카메라 동영상 기록엔 검은 옷을 입은 최소 2명의 사람이 혼잡한 교차로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권총으로 보이는 총기들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용의자들이 길을 따라 달리며 도망치는 동안 공포에 질린 인근 보행자와 구경꾼들이 황급하게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나 엄폐물을 찾아서 몸을 숨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타임스 스퀘어에는 NBA 챔피언 뉴욕 닉스 팀의 우승 축하 행진으로 일대 거리가 축하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위해서 거의 10,0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장소 역시 주차된 경찰 순찰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용의자를 신속하게 추격해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7세 소년으로 알려졌으며 소방구급대는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이상의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에 한미 전자권 이양과 관련한 통제장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에 관한 평가 인증 보고서를 의회소관위원회에 제출하고 90일이 지나기 전까진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자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승인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전자권 전환이 한미 간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번엔 완료 이전에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양국 행정부가 한미 전자권 이양에 합의하더라도 의회 보고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동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밀수 용의 선박을 표적으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선박이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마약 적재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으로 이동하던 소형 선박이 피격 직후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를 겨냥해 시작한 군사작전 이후 해상 공습으로 사망한 인원은 최소 2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업적을 기리는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10년이 넘는 준비 과정 끝에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시카고 남부 잭슨팍에서 열린 개막식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오바마 센터는 약 23,000평 규모의 캠퍼스에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 총 8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센터의 중심축인 70m 높이의 화강암 탑은 4개의 손의 연대에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탑의 외벽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연설에서 발췌한 당신이 바로 미국입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기념관들과는 달리 박물관 외에도 공공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정원, 농구 경기장 등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허브로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가 성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 준학사 리커넥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립대 산하 8개 칼리지와 시립대 산하 3개 칼리지, 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난 5월 시작돼 이미 12,000명 이상이 등록해 무료로 준학사 학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가 없는 25에서 55세 성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뉴욕주는 학비는 물론 각종 비용과 교재 및 학습용품까지 무료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 학위 소지자들의 간호학 전공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호학 학위 취득을 용이하게 해 뉴욕주 간호사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호컬 주지사의 의료인력 20% 증원 공약을 달성한다는 보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